예, 안녕하세요. 이원종입니다. 자,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소방 수리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방 수리학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소방시설관리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공부해왔던 소방설비 기사, 기계 파트 있죠? 거기서의 소방 유체역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약재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화학적인 우리 소방에서 사용되는 각종 약재들의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의 종류가 물이 있죠. 그리고 포, 분말 등등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특징은 또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우리 이제 소방 수리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방 수리학, 소방 유체역학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방설비 기사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을 계속 되새겨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거를 암기하고, 그리고 이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온도란 무엇이고 부피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방설비 기사에서는 우리가 소방유체역학이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소방시설관리사에서는 총 25문제로 해가지고 소방수리학, 약재화, 그 다음에 소방 일반 전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개가 합쳐서 25개가 나오는데 소방수리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약재화학에서는 예전에는 좀 비중이 좀 작았다가 최근에 한 7개, 8개 정도로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계산을 하는 문제들, 간단한 유체역학과 관련된 계산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말을 써가지고, 그죠? 말을 써가지고 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런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거 옛날에 제가 소방 기사 때 유체역학 잘했는데 뭐 이런 거야 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라고 공식을 암기해서 다 문제를 풀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일 때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폭넓게 좀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방수리학과 관련된 거는 우리 이제 실기를 따야지 이 자격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실기의 설계 및 시공 파트에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뭐 소방 수리학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시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리학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하고요. 지수 있죠, 지수. 루트하고 지수.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면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 미분이나 적분 이런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산기,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수리 계산할 때 머리로 한계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계산기로 하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좀 이론 중심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유체의 일반적인 성질이죠. 자, 요 파트에서도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말로 써서 물어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유체란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유체라는 거는 뭐냐? 유체라는 거는 우리 물질의 상태가 기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요. 고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의 상태는 이 세 가지 상태로만 존재를 해요. 그죠? 다른 거 뭐 있나요? 없죠. 자, 그 중에서도 이 기체와 액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흐를 수가 있어요. 흘러요, 흘러. 그죠? 그런데 고체는요, 어떤 힘을 주게 되면 좀 움직였다가 흐르지를 못해요. 그죠? 멈춘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유체, 소방수리학에서 배우는 우리 물질의 상태는 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체라고 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유체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구분을 하느냐?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압축성 유체라는 거는 이 물질에다가 내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하게 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적이 변하죠. 체적. 즉 부피가 변한다고요. 압력을 주게 되면 부피가 변하는 요런 유체를 우리는 압축성 유체라고 하고, 이렇게 압력을 주면 부피 변화가 상당히 큰 거를 우리는 어떤 물질의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기체죠, 기체. 그래서 유체 중에서 이 기체를 우리는 압축성 유체라고 하고, 압축성 유체라는 거는 압력을 줬을 때 체적이 변화되는 그런 유체를 우리는 압축성 유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비압축성 유체는 압축성 유체의 반대말이겠죠? 비압축성 유체는요, 압력을 가해도 이 체적 변화가 진짜 요만큼 일어나요. 요만큼. 체적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데 우리가 넓게 봤을 때에는 압력을 줘도 체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유체를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고, 얘는 액체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얘네는 우리가 체적, 부피 변화에 따라서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를 구분을 했지만, 유체를 또 점성이 있느냐 없느냐, 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상유체, 또 실제 유체,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자, 이상유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 유체를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점성이 없어요. 점성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끈적거림, 끈적끈적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점도입니다. 자, 점도가 높다라는 거는 잘 흐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빨대에다가 꿀을 쫙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의 빨대에는 물을 넣었어요. 그냥 내비두면 어떤 게 더 빨리 내려와요? 당연히 물이 빨리 내려오겠죠. 이 차이가 뭘까요? 점도 차이입니다. 점도. 알았죠? 자, 그런데 점성이 없다고 보는 그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를 우리가 이상적인, 우리가 이상형, 우리 이상형 있죠? 아, 내 이상형은 누구누구야. 그죠? 그 이상형 할 때 그 이상자가 요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아주 이상적인 유체. 그거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고요. 점성이 없다 그러니까 마찰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 유체는 뭐예요? 점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더니 내 이상형을 딱 관찰을 해서 만나봤더니, 실제로 만나봤더니 내 이상형의 조건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제 유체인 겁니다. 자, 실제 유체라는 거는 점성이 있는 압축성 유체를 말하고요. 유동시 마찰이 존재하는 유체다. 마찰이 존재를 하니까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유체라는 기체와 액체를 말한다. 물질의 상태에서. 크게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를 우리가 부피 변화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점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져서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 나중에 기체 파트에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거, PV는 nRT,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이상도 요 이상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상형이다.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그 이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 우리 이제 요거를 소방과 대비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소방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압축성 일체, 비압축성 일체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자, 비압축성 일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화약제 뭡니까? 물. 그죠? 물 있잖아요. 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비압축성 유체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압축성 유체는요. 우리 가스계 소화약제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할론 이런 게 다 기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단위와 차원이에요. 자, 요거는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와 관련된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키포인트를 자꾸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유체의 단위에는요, 일반적으로 절대 단위, 중력 단위가 있고 그 절대 단위 안에 기본 단위, 유도 단위, 중력 단위도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뭐 요렇게 제가 이제 나눠 놨는데 요거를 좀 다시 보니까 요렇게 나누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단위에는요, 기본 단위가 있고요. 크게 요렇게 나누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자, 기본 단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위들을 얘기를 하고 SI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뭐 킬로그램, 그죠? 질량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시간 요런 거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기본 단위, 우리가 SI 단위다라고 얘기도 하죠. SI 단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요런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가 있는데 그럼 유도 단위는 뭐냐? 요런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해서 더 넓은 물리량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또 나누기 전에 이 단위라는 게 뭡니까? 단위.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 딱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한 50kg 되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측정 안 해봤는데.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이 50kg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잡아놓은 게 단위입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 단위의 길이의 단위는 우리 미터를 써요. 그죠? 그러면 유도 단위는 뭐냐? 이 미터를 가지고 뭐 면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최적을 나타냅니다. 그죠? 요런 게 유도 단위, 미터를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단위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 단위와 그 다음에 중력 단위로 나눠요. 자, 절대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질량에서 킬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자, 질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죠? 물질, 즉 분자 같은 거의 질량이에요. 그죠? 자, 중력은요.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 준 질량에다가 우리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그 중력을 고려한 무게다라는 거예요. 얘는 무게예요, 무게. 힘이죠. 어떻게 보면 얘는 질량이고. 얘를 기준으로 중력 단위는 얘를 기준으로 표현한 단위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중력 단위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게 단위 환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유도 단위도 마찬가지로 절대 단위, 그 다음에 중력 단위로 또 나눠지게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중력 단위에서 절대 단위,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여러분들이 단위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 변환. 그죠? 환산보다는 단위 변환이 맞겠네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에요. 차원. 차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원, 2차원, 요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원을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 질량과 길이와 시간을만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질량을 우리는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요, L로 표현해요. 랭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요, 타임의 T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자, 중력 단위 차원은요, 무게, 힘과 같은 거죠. 그래서 폴스에 F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이와 시간은 똑같다. 절대 단위와. 즉, 요거와 요거 차이예요. 요거와 요거 차이. 알았죠? 그래서 차원을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시 한번 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을 해보자고요. 알았죠? 자, 마찬가지로 유도 단위도 차원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단위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내용 좀 읽어보시고 책에 요 단위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 딱 일시 정지해 놓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단위의 이 구성을 좀 알아봤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중력 단위에서 절대 단위,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의 단위 변환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때 단위 변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1kg 폴스는요, 무게죠. 요거는 9.8 kg 미터 퍼 세크 자승과 똑같아요. 자,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이 중력 가속도죠? 그치?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무게입니다, 무게. 또는 힘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펄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kg 폴스는요, 9.8 뉴턴과 같다. 알았죠? 갑자기 뉴턴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 계속 요거는 우리가 쓰기가 편한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을 계속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뭉쳐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표현한 게 뉴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작 뉴턴을 기념으로 해서 이 단위를 뉴턴으로 했고요. 뉴턴이 이 만유 인력 법칙, 요런 거, 사가 떨어지는 거, 그거를 사가가 지구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요거를 생각해낸 거죠. 중력 가속도가 있다라는 거. 그죠? 지구가 끌어당기는구나. 그걸 뉴턴이 발견을 해서 우리가 단위를 뉴턴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요거의 단위가 요거 뉴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알겠죠? 자, 요게 키포인트고요. 자, 하나를 예를 들게요. 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 우리가 밀도를 우리가 로라고 부르고요.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단위 부피당 질량.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그죠? 즉, 일정한 부피 안에 분자나 원자, 이런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원자들이 얼마만큼 빽빽하게 모여져 있느냐. 그 빽빽한 정도를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얼마의 질량을 갖고 있느냐.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밀도고요. 자, 밀도의 기호예요, 요거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단위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절대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절대 단위로는 킬로그램, 미터 3승이 되겠죠? 질량을 사용을 했으니까 절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절대 단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밀도의 절대 단위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중력 단위로 바꿔줘 보자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바꾸기 전에 절대 단위에서 차원은 뭡니까? 차원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절대 단위에서 차원을 표현하는 거는 우리의 질량, 매스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킬로그램 들어가니까 M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도트 점 하나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피는요, 길이의 유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이의 유도 단위, 부피. 자, 그래서 길이의, 얘는 분모에 있잖아. 밑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써가지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원 표현을. 자,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얘를 중력 단위로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우리 물의 밀도, 4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1000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의 밀도를 중력 단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킬로그램을 킬로그램 폴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와도 킬로그램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킬로그램, 뒤에 있는 이 킬로그램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8 밑으로 가고, 그죠? 얘는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넣는 거다. 그죠? 그래서 1kg은 어떻게 돼요? 1분의 9.8에, 그죠? 킬로그램 폴스에 세크 자승 퍼 미터가 된다는, 그죠? 얘를 킬로그램으로 정리하는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요거를 어디다가 이제 대입을 하느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 자, 그러면 1000에 9.8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폴스의 세크 자승 퍼 미터에 얘 남았잖아. 예. 그죠? 곱하기 1분의 미터 세제곱. 그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할게요. 이거 계산해보면 요거 102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그대로 내비둘게요. 자, 그러면 요거 단위를 먼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킬로그램 폴스에 세크 자승에
미터하고 미터 세제곱 곱해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터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터 여기 4승만 넣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변한 거예요.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바꾼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바꿀 때에는 요거 두 개를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꿀 때에는 요거. 그죠?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꿀 때에는 요거. 그죠? 요 두 개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만 암기해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거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뉴턴도 배웠잖아요. 자, 1kg 폴스가 몇 뉴턴이라고 했어요? 9.8뉴턴이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 여기 9.8 곱하기 9.8 뉴턴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니까, 그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겠죠. 즉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1000에 요거 뉴턴으로 바뀌었죠? 네. 뉴턴의 세크 자승 퍼 미터 4제곱이라는 밀도의 중력 단위가 나온 거예요. 자, 밀도의 절대 단위는 요거였는데, 그죠? 중력 단위로 바꿔보니까, 요거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중력 단위를 차원으로 또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자, 뉴턴, 힘이죠? 하나니까 그냥 F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크가 이제 타임이 중간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예쁘게 적으려면 길이를 두 번째로 넣는 게 가장 편해요. 그죠? 자, 길이가 4승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어. 그러면 L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점 찍고, 그죠? 세크, 타임이죠? 타임은 위에 있으니까 T의 2승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죠? 그래서 차원은 이거를 딱 보고 요거는 절대 단위 차원으로 표현했구나. 절대 단위로 표현했구나. 딱 이거를 보고선 이거는 중력 단위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만든 게 차원이에요. 별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봐야 될 게 지금 일시정지 딱 눌러놓고 얘를 절대 단위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뉴턴이 9.81로 넘어가가지고 1뉴턴이 9.8분의 1의 킬로그램 폴스구나.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그죠? 자, 1kg 폴스가 얘니까 그 킬로그램 폴스에 얘 집어넣게 되면 중력 단위가 절대 단위로 바뀌죠. 그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밀도만 했으니까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건데, 자, 밀도, 우리 이제 여기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게 밀도라는 물리량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점도라는 게 나와요. 점성계수하고 점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동점도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도 나오고, 요런 단위들을 다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 중력 단위에서 절대 단위로 요렇게 바꿔주는 게 단위 변환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단위의 기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단위 기초에 대한 거 알아봤고요. 항상 단위 변환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요거다. 그죠?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더 힘들어. 그죠? 우리 지금 전 시간에 밀도에 대한 거를 해봤어요. 요번에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물리량. 운동량, 물리량이 아니고 운동량에 대한 물리적 표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미터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죠. 요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해요. 즉,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자, 우리 힘이라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준 거죠. 자,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그죠? t의 v2 마이너스 v1. 그죠?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델타 v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속도의 변화량. 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요 시간 있죠. 우리 가속도에서 이 시간을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힘 곱하기, 그죠? 델타 t라고 할게요. 시간 변화니까. 자, 힘 곱하기 델타 t는 질량 곱하기 델타 속도 v입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요거 배웠어요. 요게 운동량이라고 했어요. 자, 운동량과 같은 게 요거죠. 지금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충격량이라고.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요거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뭐라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구에서 포수가 있어요. 포수. 그죠? 포수. 포수가 받는 이 충격량이 있겠죠. 이 충격량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는 투수가. 그죠? 공을 빠르게 던지면 얘의 변화는 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공을 빠르게 던지면 포수가 받는 이 충격량이 상당할 거라고요. 소리가 그냥 빡빡 소리가 나죠. 야구 이 포수들이 공 받을 때. 자, 그런데 이 투수가 부정투수예요. 부정투수를 투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질량을 약간 야구공의 질량을 좀 높은 거를 확 던졌어요. 그러면 포수가 이 받는 충격량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죠? 손 아플 거예요, 뒤에.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동량의 변화는 뭐라고요? 충격량과 같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요거 좀 알아두시면 요 문제는 바로 풀리죠. 그죠? 자, 운동량의 단위 뭐예요? 요건 기호로 좀 표현을 한 건데 요걸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질량이라는 거는 우리 킬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쓰죠. 그램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죠? 곱하기 속도는 시간당 간 거리가 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쓴다고요.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뭐예요? 절대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겁니다. 힘은요. 뉴턴이라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고, 그죠? 운동량은 세크 자승에서 하나 뺀 거. 요게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충격량의 단위를 한번 보자고요. 자, F 힘입니다. 힘의 단위 뉴턴 어떻게 돼요? 절대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죠. 똑같네. 그죠?
그럼 단위는 얘인 거예요. 그러면 얘의 단위를 딱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 그죠? 없다고요. 그죠? 얘를 중력 단위로 바꿔줘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 그 힘의 단위를 그냥 중력 단위로 한번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뉴턴이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 t 세크로 표현을 하니까 뉴턴 세크가 되겠죠. 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 뭐 킬로그램 펄스 그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문제를 빨리 풀게 하려면 딱 요거 보면 딱 알아야겠죠. 자, 만약에 보기에 이 절대 단위 표현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요것도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중력 단위를 찾아라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거를 우리 절대 단위를 우리 그 전에 배웠던 킬로그램 폴스로 해가지고 뉴턴으로 바꾸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나오나.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돼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중력 단위에서 절대 단위,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단위 변환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표로 나와 있죠. 그런 각종 물리량들의 중력 단위, 그 다음에 절대 단위, 요거 바꿔주는 연습, 단위 변환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원도 한번 써보시고요. 알았죠?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각종 물리량들이 나와요. 뭐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나 요런 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얘네 물리량들은 어떤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